연구자로서 이 공간을 찾아왔을 때는 점점 이렇게 자꾸 나무만 자라고 사람이 없는 이런 공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좀 많아요. 지역 아카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마을 또는 이제 건축물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도시가 변화하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마을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뭐 도면이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년 역사를 간직한 철도마을 소재동.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쇠락해 가던 마을이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래된 철도관사 건물이 음식점과 카페,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근대 건축물, 특히 이제 사실 사람들 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히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고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은 그 하나의 지역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하나의 그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사용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관광 자원이 되면서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거주했던 관사를 개조한 카페들은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너무 똑같이 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진부하지 않고 그것만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낡거나 지루하다 생각 안 들고 더 독특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나 보죠? 이 동네에 동양이 좀 많아가지고. 아, 네. 손님은 요새 많이 오나요? 네, 계속 찾아오시는 손님도 많고, 네. 네. 대방문해 주신 손님도 꽤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안쪽 좀 한번 구경 좀 할게요. 소재동에 남아있던 40여 채의 관사 중 한 곳을 개조한 음식점. 건물의 외관부터 내부의 천장과 벽면, 그리고 기둥의 구조까지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90년 이상 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오래됐기도 했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물이 낡다 보니까 이제 단열이 잘 안 되고 이제 우풍이 좀 있다 보니까 겨울에 손님들이 많이 좀 추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우풍 들어오는 것을 막고 히터도 좀 빵빵하게 틀어서 손님들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재동 관사초는 한때 개발과 보존을 놓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공존의 방법을 찾으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죠. 이상희 박사는 그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한편 변화가 시작된 마을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학술적으로 어떤 연구자로서의 이 공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는 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간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지역에 대한 리서치, 아카이브, 그리고 홍보 작업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 외부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에서 이 소재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젊은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이런 모습들로 이제 점차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된 거죠. 관사촌 일대에는 아직도 몇몇 관사들이 세월의 덮개를 얹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구의 한 4분의 1 정도는 어떻게 보면 소재동에 살았던 친구들이고요. 방과 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항상 자주 찾아왔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흔적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자꾸 나무만 자라고 사람이 없는 이런 공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좀 많아요. 지금 1920년대 관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1920년대 관사들 보면 뭐 과거의 비늘 판벽의 모습들도 잘 남아 있고요. 골목도 어느 정도 이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처럼 반듯반듯하게 잘 남아 있죠. 비교적 그 1920년대 관사들이 외부에 좀 증개축된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다양하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나 시민 또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이벤트, 뭐 인물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나 흔적들에 대한 기록 작업들은 상당히 가치 있는 작업이고요. 그런 작업들의 결과물들이 후에 하나의 그 기록으로 남게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래된 기차여 기다리는 사람들 가득 찬 여행자들의 이야기 한 자락 처음 손을 잡았던 그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대학에서 근현대 건축 역사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희 박사. 문화재위원 활동과 산학협력단 프로젝트까지 방학도 없을 만큼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활성화계획 내용 보니까 뭐 주차장 조성, 공원 조성, 집수리 사업, 골목길 정비, 뭐 CCTV.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그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좀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왜 잘 안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명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요즘은 경영, 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동료 교수들과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역에 의미 있는 근현대 건축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일부터 재개발로 사라지는 마을들을 기록하고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일까지, 그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건축 분야에서 아카이브라고 하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사진 자료, 뭐 도면 자료, 모형 자료 정도로 이제 남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리서치를 하면서 새로운 시도로는 그 다양한 분야, 뭐 예술, 음악, 그리고 영상, 사진 작가분들, 그리고 이제 구술 작가분들이 그 한 팀이 돼가지고 각각의 분야에서 하나의 공간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게 작업은 진행이 됐지만 지금 모아진 이런 자료들이 미래에 이제 어떤 문화 콘텐츠 또는 이제 지역의 역사 콘텐츠로 충분히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보람들이 좀 느껴집니다. 도시 골목골목을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걷고 또 걸으며 남긴 기록들. 이유는 단 하나.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쪽에 있는 신문은 제 지도 교수님이신 김정동 교수님께서 2013년도 은퇴하시면서 대전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 저한테 이제 주시고 가신 신문 스크랩 자료입니다. 이 기사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물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기사로 이제 그 기고를 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내용이 이 신문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근사한 집을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건축과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설계 사무소에서 집 짓는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스케치하고 그림 그리는 거에 좀 재미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시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이제 옆에서 계속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축에서도 역사 쪽으로 이제 제가 또 발을 디디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또 이쪽 근현대 건축 분야에서 또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하고 계셨고 그 모습들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건축사가 낯설었던 학부 과정부터 석사, 박사까지 근대 건축 분야의 대가인 김정동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연구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 과정들도 재밌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또 건물이 실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다라고 느꼈는데,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보존 활동,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남아서 활용이 됐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또 나름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우리가 문화재나 아니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오래된 가치 있는 건축물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존이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춘 듯 텅 빈 골목 풍경. 마치 예정된 운명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런 집들은 예전에 이제 여기가 상가였던 거예요. 이쪽에 이제 문이 있었던 상가 건물인데 이게 벽을 막고 이제 그냥 주택으로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죠. 그냥 시간이 한 켜 한 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집은 이 골목에서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집이거든요.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건축적인 양식이 특별하다거나 재료에 대한 특징들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시기인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뭐 근대기에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벽돌, 그리고 콘크리트, 타일, 목구조, 그런 다양한 구조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집이에요. 근데 제가 한 10년 동안
한 3번 정도 이 골목을 지나다녔는데 이 집이 문이 열려 있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집을 좀 실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기록들을 좀 남기는 작업을 저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던 공간. 생명이 깃들지 않은 집은 금세 폐허로 변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그 유리에 무늬가 들어간 창이 있나요? 아니요, 요즘은 거의 그 생산이 안 되는 창문으로 보셔도 돼요. 이런 또 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유리 자체를 만들 때 이렇게 구름 모양이라든지 새 모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안쪽과 바깥쪽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유리창들을 만들어서 직접 고정을 시켜놓기도 했는데요. 저희 그 부모님 세대들이나 아니면 저희 세대는 이런 창문들을 많이 보면서 커왔지만 이제 지금 커가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창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 거예요. 천정도 진짜 예전에 우리 집에서 봤던 천정이에요. 정성스런 손길로 꾸미고 돌보았을 삶의 공간. 그 안에 살던 사람들과 그들이 이곳에서 써내려간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공간을 일일이 자로 재고 꼼꼼히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거 시설,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는 한 하루 종일 저희가 실측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의 큰 사이즈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뭐 문의 디테일한 부분들 아니면은 그동안 그 이 집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가구의 사이즈까지 실측을 통해 가지고 건축적인 특징들이나 공간의 특징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좀 시각적인 자료들을 또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의미를 지닌 것처럼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삶의 공간들도 기록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보통 옛 것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지 된다, 뭐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의를 해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들으니 우리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것들이 근대 역사로 남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허름하고 더럽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살아왔던 흔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중한 유산이다. 그래서 기록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실측 작업은 도면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하나 자로 재온 기록들을 도면으로 옮기다 보면 직접 보고 측정한 건축물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보고 실측하고 그런 것들을 도면으로 또 한 번 더 그리고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런 건물들하고 유사한 건물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평면이나 아니면 공간들이 어떻게 됐겠다.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들이 저 건물에는 어떻게 남아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추측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은 가능해요. 사실 그 우리가 유형적인 것들은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성적인 작업이기도 하지만 마을을 봤을 때는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감성적인 작업이기도 해요. 도면 작업은 다시 모형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허물어진 집들은 그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죠.
실제 모형 작업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전시라든지 콘텐츠로 활용이 됐을 때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이 건물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훨씬 더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결과들을 항상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리서치의 건축물은 최종 결과물로 모형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까지 마무리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생명을 주고 지워진 기억을 먼 훗날 다시 소환해 주는 것. 기록이 가진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예. 아유,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일 때문에 그냥 계속 사무실에만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오늘은 영화 상영 없어요? 좀 이따가 이제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요즘 관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예. 원도심에서 20년 가까이 예술영화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는 강민구 대표. 이상희 박사와 함께 도시기록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라지는 마을과 주민들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여기 아트시네마의 강민구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지역 리서치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 영상 아카이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께서 이제 맡아주셨고요. 또 문화유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1년 동안 이제 하는 행사 관련돼서 전 과정들을 이제 영상으로 남겼는데 그런 영상 기록 작업들 이제 같이 해주셨죠. 시간이 흘렀지만 기록 작업을 하던 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한 두 사람. 기억을 더듬다 보니 장가지처럼 뻗어있던 마을의 골목들부터 주민들의 사연까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동네에 그 살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각각의 그 어머님들은 다 사연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사연들. 이 골목이 웃고 들어왔다가 울고 나가는 골목이라 그랬다고. 이 골목 자체가 사람만 많이 다니는데 성남동으로 이런데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실제가 뭐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10,000원을 벌든 20,000원이 벌든 어디 가서 공공근로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원동과 정동의 지역 리서치 프로젝트는 건축 기록뿐만 아니라 영상, 회화, 구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희 박사님은 근대 건축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채록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분들은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채록을 해놓는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건축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상희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그 건축물과 관련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또 찾아내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 해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듣게 되고. 60년대, 70년대 생활사 박물관처럼 이렇게 딱 그대로
남겨만 놔도 저게 개발이 안 되고 뭐 그런 공간에 있다 그러면은 뭐 하다못해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때로는 그런 공간이라서 뭐 사실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기억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것처럼 좀 생생한데요. 지금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새로움이 이렇게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저 공간들이 없어진 이후에 누군가에게 이런 영상들이 보여지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부터 50년, 40년 전의 생활 문화를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겠구나. 예.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대전역 인근의 쪽방촌. 이곳은 이상희 박사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동네입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그런 지역이죠. 뭐 주변에 대전역을 비롯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었고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인데 이제는 재개발을 앞두고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마을로 바뀌었죠. 그래도 이곳에 계신 분들하고 한 3년 가까이 좀 생활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 인간적인 분들, 뭐 진짜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마을의 그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쪽방촌으로 불리는 곳. 성매매 집결지로 접근이 쉽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이 건물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일반 건축물들 같지만 그 뒤에 벽이 철길의 옹벽을 뒷벽으로 삼아가지고 만들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칸칸이 조그맣게 나눠져 있는 쪽방들이 이 건물들 안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마을을 이야기할 때 쪽방촌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공간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마을이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예술이나 또는 그 지역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 마음을 열면서 기록으로 남겼던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꾸 사람이 많아. 도시 재생을 위해 마을에 기록사무소를 차리고 주민들과 부대끼며 지낸 지 3년. 마을 곳곳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여튼 그때가 3년 전에 제일 좋았어. 그때가 하여튼 그때 제일 살기 좋고 재밌고 그냥. 하지만 재생의 꿈을 꾸던 마을은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삶이 아예 없어 이제요. 그런데다 이제 또 개발 얘기 나오면서 이제 또 더 삭막해진 것 같아. 한 70년 넘게 살았지 우리는.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있었으니까 우리는 다 개발되기를 원하니까 만약에 원하면 우리도 원하는 데 따라가야지 뭐.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는 못 살아. 여럿이 같이 얼른 살아야지. 가야지 뭐 우리도 어떻게 뭐. 아쉽지만은 그래도. 서울 명동거리처럼 사람이 흘러다녔다는 원동 철공서 거리. 지금은 한적하기만 한 모습입니다.
1990년 후반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철공소들도 자리를 옮겼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화 시기 또는 이제 경제 발전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그 철공소 또는 이제 기계 같은 것들을 정밀 가공하는 업체들이 이 골목을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었고요. 여기서 직접 그 소규모 이제 철공소나 또는 그 기계를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나름 또 상당히 자부심도 강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철공소 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건축물. 70년 된 철공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형태는 저희 그 원동 지역의 다양한 철공소 건물 또는 이제 공업사 건물들이 있는데 전형적으로 공장 건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마 외형적으로 보셔도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지금은 좀 색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과거의 공장들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지어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다양하게 도시가 변하면서 이런 공장형의 건물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상당히 보기 드물게 잘 남아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1950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지어졌다는 철공소 건물. 철공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20년 동안 방치되어 오다 최근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와봤을 때 그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뭐 목조 트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의 공장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전형적인 건축물의 형태, 특징들이 그대로 잘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더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알아보지 못했다면 허물어질 수도 있었던 공간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쓰임을 갖게 되고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건물도 우리 근대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없애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건물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보존하는 게 우리 지금 세대로서의 어떤 의무와 그런 어떤 또 그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능한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약간 건물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만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도마 일동은 19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고요. 아마 이제 대전이 확장이 되면서 형성이 된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 지역에는 주로 이제 그 공업 시설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제 주로 하숙이나 주거를 했던 그런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점차 이제 시장으로 변화되면서 오래된 건물들이나 오래된 골목들이 시장길 그리고 시장터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마일동 주민들의 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상희 박사는 센터장을 맡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서구에서 그 각 지역마다 이제
쇠퇴되거나 아니면 이제 고령화에 따라 이제 좀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럼 선정이 되면은 주민과 어떤 공공의 그 중간 단계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현장 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과거의 모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정체성과 생활문화를 지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주민분들 스스로가 모여가지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냈고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또 사회적 기업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건물과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근린상권의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4년 동안에 이제 다양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 뭐 바리스타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공예, 수작업을 할 수 있는 뭐 식물 키우기 그런 그 소소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그 꾸준하게 이제 사업 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떻게 많이 오셨나요? 네, 아침에 만났대요. 일일 찻집은 마을 카페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마을 카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저희들이 배운 거를 실천해보고 또 메뉴 개발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랑 서로 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모여보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저희들 역할은 여기 협의체에서 바리스타 배운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그 마을 카페를 운영하는 데 목적을 하는데 그 운영하기 위한 훈련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카페지기를 꿈꾸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일일 찻집. 이곳에선 주인도 손님도 모두 한 동네 이웃들입니다. 따뜻함이 좀 느껴지는 거 있잖아. 우리 이웃 간의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정말 좋고요. 우선 낯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근황도 여쭙고 하다 보니까 여기 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른 동네 주민들하고 또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런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방 같아서. 서로 그 세대 차이도 좀 극복을 하고 시대 흐름도 좀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마련돼서 참 좋습니다. 아니 이거 22일 날 이거 좀 하면 안 될까? 외부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 밥한 커피. 그 시작은 마을의 공동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번거롭지 않을까? 주변에 전부 이게 뭐 재개발 지역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동요가 많이 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재생 지역 안에는 주민들이 그래도 똘똘 뭉쳐서 우리 마을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참여율이 높으니까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울림 플랫폼 건물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더 애착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좋은 겁니다. 도시 재생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이상희 박사는 강조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뭐 마을에 대한 문제를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해서 이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논의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눈이 반갑게 마중을 나온 충남 서천의 시간이 멈춘 마을. 대학에서 전통 조경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우리는 매번 이렇게 소재동 같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마을만 갔다가 오늘은 유섭이하고 그 학교에서 가까운 이 서천 판교에 왔잖아. 아마 아빠하고 너하고는 서로 전공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공간들도 상당히 재밌을 거야. 왜냐면 만약에 아빠가 조경을 하는 전통 조경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마을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건물은 재밌지 않아? 이 건물은 그 위에 보는 것처럼 동일 주조장이잖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술 만드는 공장. 이게 이제 그 아주 오래된 술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이 공장에서 이제 술을 만들지 않고 그냥 멈춰버린 이런 건물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지. 어려서부터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며 비슷한 길을 선택한 아들. 아빠는 그런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주조장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시멘트로 지어진 거야. 근데 시멘트 재료만 쓰게 되면 건물이 되게 재미가 없잖아. 단조로워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래하고 조그마한 돌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표면에다가 좀 질감을 준 게 이런 그 주조장 건물 같은 그 시대에 유행했던 건물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 자, 유섭이 전공은 아니지만 이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 거지. 그지? 이제 조금만 더 가보면 예전에 오래된 극장이 있어. 한번 그 극장으로 한번 가보자. 마을 이름처럼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한 풍경들. 아빠와 아들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오래된 철공소. 이게 이제 옛날에 상업 건물들은 이렇게 앞에다가 크게 문 내놓고 이제 낮에 장사할 때는 문을 딱 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그쪽 있지. 한때 3대 우시장이 설 정도로 번성했던 마을이지만 이촌 향도로 인적이 드물어지면서 시간이 멈춘 곳. 서천에서는 이곳을 보존해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말로 안 해도 저런 이제 조그만한 그 매표소 창문들, 이 건물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시간의 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한 층 한 층 이렇게 시간들이 쌓여 있다.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이제 일일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시간이 바뀌면은 요 시간도 지우고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큰 도시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문화 공간이 하나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꼭 과거로부터의 어떤 여행, 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 많이 이제 근대 마을을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또래 친구들하고의 가치관이 맞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쪽에서도 되게 좋아함을 느끼고 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매서운 추위를 녹여주고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속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아빠가 나를 하도 잘 잡아가지고 진짜 12월 달
어떻게 보면 첫눈이다, 첫눈. 그치? 맞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좋았던 것 같아. 좀 날이 이랬는데 날이 또 이런 것도 좀 흐리고 눈이 오는 것도 나름 또 이 마을에서는 상당히 운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여기 말고도 다른 근대 마을도 가본 적 있잖아. 그런 데를 가면서 생각을 했지. 이제는 내가 가야 되니까 나도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약간 공부하는 겸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혹시 아빠가 원해서 아빠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이 길로 갔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사실 조금씩 있어, 아빠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기에 대견한 마음만큼 걱정이 앞섭니다. 아버지랑 이제 10년 뒤에 아버지랑 함께 근대 분야를 이끌어가는 부자로 이제 신문에 나온 그런 사람이 목표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분야에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저한테도 영광인 거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겨놔야 될 건축물들을 저는 많이 발굴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저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 뭐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공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시작하는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변하는 도시의 시간 속에서 하나둘 사라져가는 삶의 공간들. 그저 낭만적인 감성으로만 그것을 추억하고 이별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소멸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삶과 역사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기록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도시가 다양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제가 담당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